정신 차려! 지가 내게 의한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 이유. 소리꾼으로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 그날 그걸 한 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드라마 정년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요. 8회에서 결국 우려대로 정년이는 목소리를 잃게 되는데요. 정년은 서혜랑의 유도에 넘어가 무리한 소리 연습을 강행하며 목을 혹사하게 되고 결국 오디션장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혹평 속에서 무대에서 내려올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짜내 소리를 내는 순간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맙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를 경악하며 바라보고 이 마지막 장면이 정년이의 처절한 도전의 마지막으로 짜낸 최고의 소리였지만 다시 피를 토하면서 기절을 하면서 8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장면은 정년의 의욕이 결국 자신의 연기 인생을 위협하는 무리한 도전으로 이어졌음을 나타내며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후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9회에서는 이러한 실패를 겪은 정년이 좌절에 빠져 자신이 이루려는 소리를 다시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9회의 시작은 오디션 후 기절한 정년이 소복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장면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는 정년에게 소리를 포기할 것을 권하며 목 상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하죠. 이때 정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꿈을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정년에게 소리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요소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잃을 가능성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데요. 이를 통해 그녀는 연기자로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정년의 방황과 후회를 암시하며 그녀의 성장 서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죠. 원작과 다른 설정이 많지만 주요 진행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정년의 경험 부족과 조급함으로 인해 자신을 혹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걸 위하여 드라마에서 유도하는 방향이 차이는 있지만 결국 정년이의 좌절을 도출해내는 상황은 같습니다. 서혜랑이 은연중에 던진 말에 쉽게 휘둘렸다는 점에서 그녀가 쉽게 영향을 받는 미숙함과 연기자로서의 성숙함이 부족함을 보여주는데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정년으로서는 대선배의 조언을 자신의 길이라고 동일시하여 무리한 연습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영서의 오디션 당시 정년의 절박함을 기억하며 영서는 어머니 한기주에게 진짜 배기 소리를 낸 것은 사실 정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정년에 대한 감탄과 함께 자신이 어머니의 기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전까지 자신의 말을 어머니에게 잘 표현하지 못했던 영서이지만 실력적인 면에서 정년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죠. 정년의 간절함을 직접 목격한 영서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영서는 한기주의 딸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서는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정년과의 비교에서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되죠. 결국 그녀의 감정은 라이벌 정년을 향한 질투와 존경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태로 변화하며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영서는 그동안 어머니의 기대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제 정년이 보여준 진짜 배기 소리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영서는 한기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입증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결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년과의 관계에서 경쟁과 우정을 넘나드는 복잡한 감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년의 상태를 확인한 소복은 그녀를 걱정하며 이전에 정년이에게 이야기했던 소리꾼의 기본은 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정년과 채공선이 일치된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한 조언이었는데요. 정년이 다시 소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복에게 묻지만 소복은 대답하지 못하죠. 채공선도 같은 상황으로 소리와 멀어진 것을 아는 소복이기에 정년이 정말 안타깝지만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좌절로 인해 정년은 소복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잃어버린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그로 인하여 정년은 극단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국극을 포기하게 되고 고향 목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소리와 연기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듯한 상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정년의 어머니 채공선은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실패와 좌절을 떠올리며 정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채공선은 소리가 모든 것은 아니며 소리꾼으로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울림이라는 식으로 조언하며 정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죠. 정년의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좌절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없었던 자신과 투영이 되면서 정년을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은 정년에게 진정한 소리꾼의 자세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게 될 것인데요. 채공선의 격려와 인내는 정년이 연기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계기가 되며 그녀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인생 경험을 소리에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배우로 성장하게끔 도와줍니다. 이 장면은 정년이 방황을 딛고 일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녀가 연기자이자 소리꾼으로서 다시 시작할 동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과거 채공선이 겪었던 실패담은 정년에게도 공감과 위안을 주며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정년은 소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대에서 보여줄 진짜 자신을 찾으려는 의지를 다지게 되죠. 이는 정년이 다시 무대로 돌아와 극단 내에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게 하는 복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격려를 통해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얻은 정년은 소리 연습을 포함한 기초 체력을 점검하며 서서히 재기 준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서예랑의 유도에 휘둘리거나 무리한 연습으로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연기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정년으로서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정년이 어머니 채공선의 격려로 내면의 흔들림을 정리하고 진정한 소리꾼이 되기 위한 연습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그녀는 예전과 달리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초부터 다시 다지며 스스로를 단단히 다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년은 단순히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연기에 투영할 수 있는 깊이를 배우게 될 것이죠. 이로 인해 영서와의 경쟁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녀가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다시 설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정년이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데요. 이제는 작은 흔들림도 없이 더욱 자신감으로 무장하게 되죠. 현재의 과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일 뿐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은 정년이가 새롭게 다시 서는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작과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결과는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정년이의 모습이 대견하면서 더욱 아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을 극복해내고 헤쳐나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9회에 있을 정년이의 대단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영서와 주란, 그리고 소복과 다양한 인물들과의 갈등에 대한 해소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년이의 여정이 계속되길 응원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로또 1등 꼭 되실 거예요.